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한국경제TV가 진행하고 있는 혁신성장 코리아 진행을 맡은 한상추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한 시간입니다. 한국경제TV가 중림동 시대를 맞아서 처음으로 이 시간에 이렇게 갖는 자리입니다. 그런 만큼 우리 스태프진께서 사실 그 어느 기업을 모실 것인가 하는 쪽을 사전에 많은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 방송에 맞게 지금보다도 향후의 발전 가능성에 더 초점이 둬서 우리 스태프팀과 종합적으로 결론해서 오늘 이 업체를 모였습니다. 바로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을 개발하는 레이컴의 신성웅 대표님입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그 시청자분을 보시면서 인사부터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주식회사 레이컴의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신성웅입니다. 이렇게 귀한 시간에 저희에게 기회를 주시고 저희 회사를 소개할 수 있도록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희가 하는 일들을 차분차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첫 방송인 만큼 대표님께서 네. 시청자분한테 아주 엄하게 이렇게 기업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네. 좀 이렇게 편한 마음으로 네. 시청자분이랑 같이 기업을 소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그 기업 소개부터 네. 이렇게 좀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저희 회사는 그 사물 인터넷 기술을 기반으로 해서 네네. 기업 고객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솔루션 기반 구축 사업도 하고 있고 또 플랫폼 기반의 구독형 서비스를 제공하기도 하고 있고요. 네네. 주요 사업 분야로는 다양한 분야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안전과 관련된 분야를 가장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요즘들은 이제 이렇게 젊으신 분들이 기업 명칭을 아주 독특하게 져요. 네. 그래서 그 기업 명칭을 그 뜻을 알면 네. 이 기업체에 대해서 실체가 확 드러나는데요. 네. 레이컴 예. 어떻게 지셨는지 어떤 뜻을 갖고 있는지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가 기업 사명을 지을 때 고민을 했던 부분은 두 가지 포인트였습니다. 네네. 일단 발음하기 좋고 어감이 좋은 느낌이어야 되겠다는 부분이 있었고 네네. 두 번째는 아무래도 우리가 좀 뭔가 관련이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이라는 것은 영어 사전으로 보면 뭐 광선, 빛 이런 의미가 있고요. 네네. 거기다 커뮤니케이션을 붙여서 어떤 사물 인터넷의 느낌도 나면서 자연스럽게 발음이 나는 느낌으로 회사 사명을 정명했습니다. 오늘 그 안전 관련 솔루션이니까 네, 일단 네. 우리 현황을 좀 이렇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냐 시청자분한테 이해를 돕기 위해서 네네. 우리나라 산업 제휴율 어떻습니까? 우리 경제 위상이 한 세계에서 10위라 하리는데요. 네. 산업 제휴 안전 문제는 지금 어떻습니까? 아, 네. 그 지난 3월달에 네네. 그 고용노동부에서 발표가 났는데요. 네네. 2021년도에 산재 사고가 828명으로 집계가 되었습니다. 많은 숫자네요. 많은 숫자입니다. 네네. 다행인 것은 이 숫자가 전년 대비해서는 전년이 882명이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전년 대비해서는 한 54명 정도 줄어든 숫자이긴 하지만 여전히 높은 숫자입니다. 네네. 특히 OECD의 다른 국가와 비교했을 때는 매우 높은 수준이고요. 뭐 물론 국가마다 통계를 산정하는 방식이 조금씩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확하게 애플 투 애플 비교는 어렵겠지만 네네. 그러나 아주 높은 수준이고 해서 신속하게 개선이 좀 필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특히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은 부분이 건설업 쪽에서 나타나고 있고요. 약 50% 이상인 417건이 작년에 집계가 되었습니다. 상당히 많네요. 건설 쪽을 중심으로 해서 다른 제조업 분야들도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고 국가적인 투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건설 문제, 안전 문제 이런 문제 관련해서 그 사고율이 그렇게 많다면 아무래도 레이컴에서도 그런 쪽에 초점에 맞춰서 네. 이렇게 안전관리 솔루션을 개발하지 않았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네. 어떻습니까? 네. 그쪽 쪽에 굉장히 중점을 두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안전을 위해서는 굉장히 다양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일단 교육도 해야 되고 절차나 프로세스도 잡아야 되고 여러 가지 장비 같은 부분들도 보완이 필요하고요. 그러니까 저희가 하는 부분은 사실은 그런 당연히 해야 되는 안전에 관한 노력에 플러스 알파로 여러 가지 최근 기술을 활용해서 사람이 눈으로 보거나 듣지 못하는 부분들을 IoT 기반의 데이터를 가지고 알고리즘을 적용을 해서 위험을 감지해서 처리를 하거나 위험 상황이 닥쳤을 때는 빨리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려고 기술 개발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 기업 입장에서는 중재법이 좀 시행되지 않겠습니까? 네, 네. 그 일단은 전문가 입장에서는 네. 우리나라 그 중재법에 대해서 이게 시행할 때는 안전관리 관련해서 어떤 게 전망하시는지 그 문제를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중대재해법은 2021년 1월 26일 날 제정이 되었습니다. 네네. 그로부터 1년이 지난 올해 1월 27일부터 시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좀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네네. 중대 재해라 함은 현장에서 한 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2명 이상이 6개월 이상 그 치료가 필요한 중대 그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를 의미하는 거고요. 네네. 이런 중대 재해가 발생했을 경우에 사업주라든가 경영 책임자가 고용 안전에 대한 그 보건 안전에 대한 의무를 충실히 다했는지를 검토를 해서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형사처벌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입니다. 네. 이러한 부분들이 현장에서 사실 작년부터 많은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요. 네. 부담을 느끼는 한편으로는 또 안전을 하기 위한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 게 현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향후에는 또 좋아질 것으로 예상을 되고 있지만 또 기업 입장에서는 상당히 부담을 갖고 있는 것도 현실인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그 이렇게 레이컴의 안전관리 개발 솔루션은 사용자, 기업인뿐만 아니라 근로자도 동시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네. 어차피 이 문제는 합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네. 가장 좋은 솔루션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런 각도에서 현장 안전을 위해서 서로가 노아, 사가 예. 같이 이렇게 안전을 증대시킬 수 있는 네. 이런 업체가 레이컴이 개발하고 있는 네. 안전관리 개발 솔루션의 어떤 장점으로 이렇게 알고 있는데요. 네. 그런 것 관련해서 어떤 솔루션이 이렇게 사실 마련되어 있는지 그것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 저희가 제공하고 있는 스마트 안전 서비스는 현장에서 네네. 위치 정보라든가 환경 정보, 작업장 정보들에 대한 다양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위험 상황을 예측하고 또 위험이 발생했을 때 즉각 대처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네. 예를 들면 작업자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움직임 정보와 관련해서 위험 상황인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요. 또 작업자가 허가되지 않은 위험 지역을 접근했을 경우에 경고를 준다든가 또는 추락됐을 때 센서를 통해서 즉각 인지를 해서 추락에 대한 신호를 사람이 보내는 게 아니라 데이터로 즉시 보내게 하는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활용하고 또 프로세스적으로는 작업 허가제 같은 부분들을 현재 진행하고 있는데 오프라인으로 서면으로 많이 진행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네네. 이 부분들을 스마트폰이나 다양한 정보를 활용해서 쉽게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 해서 안전을 예방하고 또 사고가 났을 때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레이컴과 관련해서 이 스마트라는 표현이 굉장히 좀 와닿는 것 같아요. 사전적 네네. 안전관리라면 네네. 스마트 안전관리 솔루션이라는 건 네. 어떤 의미로 하는지 시청자분들께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예를 들어서 가장 쉽게 체감할 수 있는 부분은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나오는 차들을 보면 그 운전자가 전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차가 갖고 있는 센서를 활용해서 좌우 앞뒤의 차간 간격을 측정하고 네네. 자동으로 제어가 들어간다든가 또는 전후방 CCTV 등을 활용해서 주차를 쉽게 하고 위험 상황이 될 경우에는 경고를 주는 등 운전자가 직접 액티비티를 하지 않더라도 여러 가지 정황상의 판단으로 위험하다고 판단되면 알고리즘이 작동해서 안전을 지켜주는 걸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한 부분들이 산업 현장으로 접목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여러 가지 이제 저희가 바라는 부분은 위험 상황을 미리 예측하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그쪽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만 또한 굉장히 어려운 부분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알고리즘을 접목을 시킨다든가 현장에서의 요구사항을 분석을 해서 저희가 어떤 식으로 대응할 수 있는지를 계속 끊임없이 연구 개발을 좀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렇게 레이컴의 안전관리 개발 솔루션 많은 그 건설업체들이 지금 예. 적용하고 있는데 그런 사례들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 현장의 경우에는 저희 같은 경우 뭐 한라 건설하고 많은 일을 하고 있고요. 네네. 항만 공사라든가 정보 신청사 건축이라든가 네네. 도로 그다음에 지하철 공사 또 수자원 공사 쪽에 어떤 댐이나 터널 댐 같은 보강 공사 네네. 이런 부분들이 현재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민뿐만 아니라 관 쪽 예. 그리고 건설 현장뿐 아니라 이런 그 국가의 그 인프라 관련된 댐이라든가 이런 쪽 다 네네. 이렇게 적용하네요. 다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기업 역사가 이렇게 짧은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빨리 그렇게 적용 범위가 넓은 것은 네. 그만큼 레이컴의 안전관리 솔루션이 예. 아주 기능이 뛰어나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저희는 사실 그 원래 출발은 그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 엔지니어들부터 출발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위치 관제에 관련해서 저희 나름대로 건설 현장이 최적화된 단말기 디바이스와 그 솔루션 기능을 구현을 했습니다. 네네. 그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환경과 맞아떨어지면서 많은 기업들이 요청을 하고 있고 저희가 작년 대비해서도 매출의 3배 이상 성장할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올해? 예. 네네. 그래서 많은 요청들이 있고 오히려 현재는 지금 개발자들 품귀 현상이 있어서 오히려 대응이 좀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고요. 어쨌든 계속 투자를 하면서 제품을 개발하고
그 활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선원 안전을 위한 솔루션도 있다면요? 네, 그것도 좀 맞습니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가 적용했던 케이스는 H라인 해운과 SK 해운에 적용된 케이스인데요. 벌크선의 그 선박에 운행하는 과정에서의 선원의 안전 모니터링 시스템을 제공을 했습니다. 네네. 근데 국내에서 했던 경험들을 바탕으로 했는데 이 배 항해 중이라는 특수 상황이 있기 때문에 좀 커스터마이징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네네. 벌크선 같은 경우 크기가 한 250m에서 300m 되고요. 네네. 폭이 한 5, 60m가 됩니다. 아, 지하로는 상당히 3층, 크군요. 지상으로 노천까지 가는 거대한 구조물과 같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네. 그게 선원 뭐 3, 40명이 뭐 몇 달 동안 항해를 하게 되는데 사실 그러다 보면 가시 관리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가끔씩은 아주 가끔씩은 선원이 실종되는 경우도 있고 네네. 어떤 이유인지 모르지만 그런 경우들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했던 부분들은 선원들에 대해서 작업 상황에서 위치를 모니터링하고 또 작업 중에도 부상도 많이 있습니다. 추락을 네네, 한다든가 네네.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들도 마찬가지로 센서를 활용해서 위치를 감지하고 추락이나 이상 상황을 판단해서 이제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고요. 특히나 배에서 이격되었을 경우에는 이제 이격되는 즉시 거리가 일정 거리 이상 배로부터 떨어지면 GPS 좌표를 구조 신호를 계속 보내게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예, 예, 예. 그래서 저희가 한 23척 정도를 이미 적용을 했고요. 네네. 그래서 그 선박 내에서도 안전을 하는 부분들이 향후에도 점점 추세로 가고 있지 않나. 특히나 중대재해법과 ESG가 강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최근에 그 해운사의 물동량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거든요. 네네네. 그런 면에서 좀 많은 관심을 갖고 있고 연락도 받고 있습니다. 네. 예를 들어서 예. 이렇게 선박에 있잖아요. 네. 짐을 많이 싣고 가다가 네. 뭐 소말리아 해적에 의해서 예. 사람을 밤에 몰래 예. 잡아간다. 예. 그러면 위치 추적 시스템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금방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어려운데요. 사실 네네. 유사한 의뢰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네네. 그 선박 중에 소말리아로 해적이 출몰하는 지역을 지나가는 선박이 문이 오픈되어 있는 경우에 해적들한테 배가 강탈되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네네네. 그래서 이 모든 문이 도어가 닫혀 있는지를 갖다가 모니터링할 수 있는 것들을 IoT 기술을 접목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었고요. 네네. 이제 그 부분 아직 기술이 완비가 되지는 않았지만 그런 식으로 다양한 요구들이 있기 때문에 선박 자체도 굉장히 이제 디지털 기술들이 점점점 접합되는 부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이제 그쪽에 개발업체 보면 시장 규모가 어떻게 될 것이냐. 네. 시장이 클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네. 그거에 대해서 좀 전문가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단 저희가 적용했던 선박들은 이제 해외로 왔다 갔다 하는 국내 선박이 대략 1,000척 정도 되는 걸로 1,000척 정도. 시장 조사가 예, 예, 됐습니다. 예, 예. 그래서 뭐 금액으로 산정하기는 어렵지만 국내가 한 1,000척 정도가 되고 해외까지 고려한다 그러면 해외는 한 5,000척 정도가 되거든요. 네네. 그러면 이제 뭐 대략 어느 정도 시장 규모를 추정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금액을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지만 대략 한 3, 4천억 정도 전 세계 시장은 우리나라만? 세계적으로? 예, 네네. 그리고 국내 하더라도 사실 이 IoT라는 게 계속 부가적으로 센서가 추가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사전에 정의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하지만 상당히 큰 시장이 있고 앞으로 이제 많은 관심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은 그 레이컴이 이 분야의 그 초기로 하지만 벌써부터 이 노후 시설물에 네. 대한 안전 관리 이 문제는 아주 굉장히 강감을 갖고 있다거든요.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장점을 갖게 된 배경이라든가 이런 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 국토부에서 최근에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네네. 우리나라의 건축물 중에서 전체 건축물의 40% 이상이 네. 30년 이상 노후화가 되었습니다. 네. 또 서울시 같은 경우는 50% 이상이 노후화가 돼 있고요. 네네. 그리고 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노후화가 점점 가속화되고 많아지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는 새로운 건물을 짓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기존 시설을 잘 관리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래서 저희가 고민했던 부분은 노후 시설을 관리하는 핵심이 무엇일까 네네. 여러 가지 고민하다가 저희는 균열이라고 봤습니다. 균열만 잘 모니터링해도 건물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 이게 판단을 하고 있고요. 네네. 사실 뭐 새 건물이든 어떤 건물이든 다 균열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균열이 계속 진행형이냐 아니면 확장되고 있는 것이냐를 판단하는 게 매우 중요합니다. 네네. 그것을 판단하기 위해서 현재는 뭐 자료돼서 측정하고 장부로 기록하고 여러 가지 방식들을 하고 있는데 저희는 센서를 통해서 쉽게 24시간 모니터링하고 원격으로 받을 수 있도록 하자라고 고민을 하게 됐고요. 그 결과로 크랙몬이라는 센서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 센서를 균열 부위에 부착을 하면 이 센서가 주기적으로 계속 신호를 보내면서 균열의 이상 여부를 데이터를 보내주면 관제센터에서 이상 여부만 파악해서
혹시라도 뭐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해당되는 지정된 담당자에게 문자나 SMS로 보내주는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2019년에 제가 이 제품을 개발을 하면서 서울시 테스트베드 실증 사업에 제가 신청을 했고 돼가지고 세계 그 노후 평가가 굉장히 좋았다면요. 예, 좋았습니다. 매우 네네. 좋았고 성공 판정받았고 네네. 이 새 건물에다 실제로 실측을 했습니다. 그래서 보니 약 10% 해당하는 그 노후 시설물에 대한 균열이 실제로 0.1mm 이상 변화가 있더라라는 걸 알게 됐고요. 그 중에서 한 건물은 매우 심각해서 빨리 이거는 조치를 취해야 된다. 저희가 보고를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서울시에서 긴급 예산을 편성해서 수리를 했고 거기서 매우 이제 저희한테 고맙다는 말씀을 해준 경우도 들었습니다. 네. 왜냐하면 이게 측정이 되지 않으면 뭐 육안으로 봤을 때는 노후화가 돼 보이는데 이거를 보수 공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판단이 어려운 부분들이 있거든요. 괜히 보수하면 예산 낭비도 있고요. 맞습니다. 네네. 그래서 네. 센서로 데이터가 이거 심각한 4개에서 동시에 심각한다는 게 왔기 때문에 주저하지 않고 바로 즉각을 할 수 있었기 때문에 위험할 수 있을 뻔한 상황을 이제 저기에 잘 정리했다. 그렇게 저는 보람 있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레이컴이 다양한 분야에서 갖고 있는 경쟁력이라든가 사용 범위라든가 강점에 대해서 시청자 여러분 어느 정도 아셨을 거로 봅니다. 네. 자, 이제 제품 좋다. 네. 네, 어떻게 설치하느냐? 네. 이것도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네. 그 설치라든가 네. 이런 것을 운영 사례 같은 거 이런 걸 좀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 건축물에 대한 부분들은 제가 개발한 센서가 있고요. 이 네네. 센서를 간단한 작업으로 부착을 할 수 있습니다. 콘크리트 본드로 부착을 하게 되면 네네. 여기서 이제 이 처음에 설치된 값에서 균열의 변화가 있게 되면 이 저희가 기계적 장치에서 측정을 하고 네네. 안에 들어가 있는 통신 모듈을 통해서 신호를 보내는 식으로 네네.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네. 네, 그렇게 해서 한 설치하면 2년에 한 번 정도씩은 교체가 필요하거나 배터리를 교체해줘야 되는데 네네. 가격이 비싸지 않기 때문에 뭐 한 10만 원 정도 저희가 좀 잡고 있기 때문에 네네. 뭐 그 정도라면 한 2년 정도 쓰고 버리고 다시 해도 된다. 뭐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폭발 위험 지역 예, 이것도 이제 네. 사실 굉장히 중요한 안전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그 폭발 위험 지역은 예를 네네. 들면 그 유해 가스라든가 네네. 아니면은 여러 인화물질 같은 것들이 있는 지역에서는 자그마한 스파크나 또는 불꽃으로도 큰 폭발 사고가 날 수 있습니다. 네네. 그렇기 때문에 법적으로 이 폭발 위험이 있는 작업 공간에 대해서는 방폭 인증이라는 것을 받은 제품만 쓰도록 법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다 보니 오히려 폭발 위험 지역이 좀 위험하기도 하고 관리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일반적인 제품들이 들어가기가 어렵고 네네. 센서들도 굉장히 제약이 많이 따르게 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는 다른 현장에서 적용되고 있는 부분을 그 폭발 위험 지역에도 적용하기 위해서 관련된 태그라든가 비콘과 같은 센서들을 그 방폭 인증을 받으려고 좀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네네. 이 방폭 인증을 받는다는 게 그냥 있던 제품을 인증을 받는 절차가 아니고요. 최악의 상황에서도 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면서 위험에 대비가 돼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투자가 필요합니다. 제품을 거의 새로 개발하는 것보다 더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데 저희는 앞으로 이 부분들이 매우 중요하게 부각될 거라고 보고 있고 이미 투자를 진행하고 있고요. 네네. 올해 연말 정도쯤에는 이제 제품화돼서 이러한 부분들 가지고 방폭 위험 지역에서도 안전을 모니터링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걸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자, 안전 관련해서 네. 각종 이렇게 자료를 입수하면 한편에서는 네. 그 자료가 노출되면 네. 또 문제가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네, 네. 어떻게 이게 관리하고 있는지 네. 그걸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가 수집하는 데이터는 다 디지털 디바이스를 활용해서 데이터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좀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사물 인터넷을 얘기할 때 SPND라고 얘기합니다. 네. 서비스, 플랫폼, 네트워크, 디바이스. 그러니까 디바이스가 다양한 필요한 정보들을 센서라든가 뭐 스마트폰도 디바이스가 될 수 네, 있겠죠. 네, 네. 다양한 이 전자부품 기기들이 필요한 정보들을 모아서 서버로 보내면 서버에서 우리가 어떤 로직이나 알고리즘을 통해서 처리를 해서 필요한 서비스를 보내는 기능들을 하는 것입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현장에서 저희가 수집하는 정보들은 그 어떤 개인의 프라이버시나 이런 것과는 좀 상관이 없는 뭐 위치 정보, 일반적인 위치 정보, 그다음 환경 정보, 그다음에 움직임 정보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어떤 특정 주체가 특징하는 부분이 아니라 누가 어떤 위험에 있는지를 갖다
파악하는 부분들로 많이 접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은 이제 계속 데이터가 쌓이고 알고리즘이 고도화됨으로 해서 점점 관리할 수 있는 분야가 넓어지게 되고 세밀하게 발전할 걸로 앞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그렇게 안전관리 그 솔루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오늘 알아보고 있습니다는 너무 또 이게 잘 발전되면 네. 그 관련돼 있는 사람의 인식이 좀 떨어지는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너무 네. 귀에 탁 설치해놨다. 네. 예? 설치해놨다. 근데 무엇보다도 안전관리는 담당자들의 인식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네. 저희가 실제로 현장에서 만나 보면 네네. 담당자들은 안전에 대한 관심이 대부분 많습니다. 네네. 어떻게 보면 직결되는 문제이기도 하고 사고가 나서는 안 되고 사고가 날 경우에는 굉장히 부담을 많이 느끼기 때문에 관심이 많지만 근데 현실적으로 보면 예산의 제약이라든가 또 인원수의 제한 때문에 만큼 못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하는 부분들은 결국 사람이 봐야 될 부분들을 예산이 부족하지만 좀 더 저렴한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원해 드리는 역할을 하는 네. 거고요. 근본적으로 안전에 대한 책임은 사람이 가지고 가야 됩니다. 사람에 대한 안전은 사람이 챙겨야 되는 거고 저희가 하는 이런 기술적인 부분들은 현명한 판단을 하고 빠른 판단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보조적인 장치라고 보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보면 이 레이컴이 워낙 그 이렇게 경쟁력이 뛰어나다 하는 것이 시장의 소문이거든요. 이 레이컴이 종전에 기존에 관련된 업체들 있으시면 그를 비교해서 어떤 쪽에 강점을 갖고 있는지 좀 시청자 여러분한테 네. 다시 한번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 사실 이 사물 인터넷 기술이나 AI 등을 접목시켜서 또는 CCTV, 지능형 CCTV를 활용해서 다양한 기술을 활용해서 안전을 강화하려고 하는 노력들은 굉장히 다방면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네네네. 엄청나게 많은 기업들이 있고요. 네. 저희도 그 중에 하나이고 저희는 사실 처음에 사업을 시작할 때부터 위치 관제에 대한 부분들이 관심이 많았습니다. 네네. 그러니까 위치 관제 결국은 이게 이제 효율성이 있어야 되거든요. 비용 대비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위치 관제를 해서 너무 많은 비용이 발생하는 것도 맞지 않고 또 개인의 그 스마트폰 같은 걸 강제로 사용하는 것도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위치 관제를 중심으로 저희가 했고 거기다 플러스로 저희가 솔루션 개발 능력이 있기 때문에 이 솔루션 개발 능력을 접목시켜서 이제 현장과 일을 하면서 현장에서 요구사항을 계속 받아가면서 고도화한 작업들을 해왔습니다. 네네. 한 3년 정도 지나다 보니 저희 나름대로 체계가 잡히고 있고 또 이 체계를 계속 고도화하는 쪽으로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아까 뭐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솔루션 쪽에서는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저는 규모에 비해서 탁월한 능력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고요. 네네. 이 능력들을 저희 모든 직원들 현장에 나갑니다. 현장에 나가서 현장을 느끼고 현장 얘기를 듣고 개발을 하더라도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경험들이 축적되는 것들이 저희 좀 차별화된 포인트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네. 또 많은 기업들이 있는데 저는 이 기업들이 저희 경쟁이기도 하지만 또한 시장을 같이 키우는 동지라고도 생각합니다. 새로운 시장이기 때문에 네. 다양한 기술들이 접목되고 결국은 고객 입장에서는 선택할 수 있는 폭이 많아지고 네네. 검증된 기술들이 점점점 모여서 보다 전체적으로 사회적으로도 안전망을 강화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 곳에서 투자를 받고 있다면요. 아, 네. 그거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 네네. 저희 회사는 작년에 TIPS라고 TIPS 네네. 아주. 창업 보육 지원 프로그램 네네네. 선정이 됐고요. 네네. 이제 그걸 계기로 해서 많은 투자자들한테서 의뢰를 받았습니다. 네네. 받았고 저희가 이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하고 또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금이 필요하기 때문에 딱 시리즈 A로 딱 필요한 만큼만 받았습니다. 또 상장 계획도 있다면요. 예, 뭐 투자를 받았기 때문에 네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이제 상장 계획에 대한 문의가 있고 네네. 저희는 2025년에 그러니까 지금 언제 상장한다고 말하는 거는 너무 빠른 것 같고 네네. 2025년까지는 상장할 수 있는 회사를 만들겠다는 게 저희 개인 목표이고요. 상장 시기는 추후에 주주들하고 협의해서 네네. 여건이 됐을 때 그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되면 아마 이 글로벌 사회에서는 해외 시장에서 러브콜이 있었을 거로 생각하는데요. 네. 그거 좀 저도 사실 이 사업을 하면서 해외 진출을 염두를 많이 두고 있습니다. 네네. 근데 아무래도 네트워크라는 게 제약이 좀 있긴 하고요. 근데 저희 제품 중에 아까 말씀드렸던 크랙몬이라는 제품에 대해서는 일본 쪽에서 좀 관심을 가졌습니다. 지금 네네. 현재 일본 파트너하고 같이 좀 협업을 하고 있는 상태예요. 일본이 이쪽에 굉장히 강점인데 일본에서 관심이 있지 않습니까? 일본이 오히려 그러니까 센서는 많이 있는데 저희와 같이 좀 색다른 센서 개발은 상대적으로 조금 저희가 더 나은 것 같습니다. 저희 네네. 판단에는. 그래서
특히 일본 같은 경우는 이제 산업화가 우리나라보다 한 15년, 20년 더 빠르기 때문에 네네. 건물의 노후화도 한 15년, 20년 더 빨리 진척이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50년 이상 된 건물들이 50% 이상 가까이 되고 있고요. 음. 왜냐하면 동경올림픽이 64년에 있었으니까 그때 이후로 그때 그 전후로 지었던 걸 따져보면 대충 그렇게 계산이 되거든요. 그리고 지진도 많고 그다음에 고령화가 진행되고 이러다 보니 그 안전에 대한 그러니까 걱정들이 좀 많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 일본 현지 파트너하고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만나지를 못하고 카톡으로 계속 주고받고 하면서 얘기를 했고 저희가 이전에 했던 것들을 좀 고도화하는 제품들을 지금 개발 중에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 개발이 되면 올해 하반기쯤 해서 일본 현지 가서도 한번 시장도 탐색해보고 또 협력할 수 있는 제휴사도 또 추가적으로 하는 방향으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네. 시간이 많이 경과돼서 네네. 여쭙고 싶은 것이 이렇게 많습니다는 이렇게 레이컴이 성장되는 속도 네. 이렇게 모습에 따라서 다시 한번 그 워낙에 안전 문제라든가 이게 관심이 상당히 높을 거로 네네. 돼서 그런 것 좀 약속드리고요. 네네. 첫 방송인데요. 네. 시청자분과 다시 한번 네. 만나는 시간을 제가 특별히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올해 중점이 되는 계획이라든가 이런 네. 걸 포함해서 네. 레이컴의 향후의 계획이라든가 네. 또 신 대표님이 개인적으로 네. 계획이 있으면 마지막으로 저 보시 말고 시청자 보시면서 네.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가져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올해 저희는 좀 성장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아무래도 성장통도 우려가 되고 이러한 부분들을 효과적으로 극복해서 내부적으로 경영 인프라의 개선이라든가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 정비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이와는 별도로 계속 성장을 하기 위해서 새로운 제품들, 아까 말씀드렸던 크랙 모니터나 아니면은 그 방폭 태그 같은 부분들을 계속 투자하면서 개발할 예정이고요.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노력하고 기술을 쌓다 보면은 현재 우리나라가 뭐 K-팝, K-무비, 뭐 K-드라마처럼 한류 열풍이 불고 있는데 한 3, 4년 후쯤에는 그 IoT 기반의 K-세이프티라는 말이 글로벌리 회자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기를 기대하면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만큼 책임도 있습니다. 네, 책임지겠습니다. 앞으로 그냥 예. 성장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걸 좀 부탁드리고 네. 오늘 나오신 거 다시 한번 감사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